여러분, 지금 제 나이 70대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내가 짐이 되었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된 지금 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폭력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자식과의 통화가 5분 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안부 인사 몇 마디 후 어김없이 날아오는 질문들. 엄마 혼자 계셔서 불안해요. 아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저희 옆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 걱정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적인 투사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노년기의 자식의 걱정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구속, 즉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됩니다. 오늘 이 강연은 그 감옥의 빗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는 황혼의 지혜 3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1. 감정적 독립의 힘, 즉 나의 행복이 최고의 효도다.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먼저 물려줘야 할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죄책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가 나 때문에 외로운 것 같다. 아빠가 나 없이 뭘 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너희 걱정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엄마의 외로움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이게 바로 부모 의존성이 낳는 자식 죄책감이라는 악순환입니다. 저희 딸 수진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배우러 다닌다고 했더니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너의 엄마이기 이전의 김복자야. 이 그림은 내가 나에게 선물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이란다. 딸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아,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구나. 여러분의 노년은 이제 자식의 뒷바라지가 아닌 나를 채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도전. 이것이 곧 여러분의 자립,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식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희망을 주는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장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2. 경계 설정의 지혜, 즉 걱정이 아닌 정보만 교환하라. 노년 독립의 핵심은 경계를 설정하는 거절의 기술입니다. 우리 엄마는 거절을 못해라는 인식이 자식들에게 내가 개입해도 되는 영역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 뭐 먹고 사세요? 반찬은 해 드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걱정이 아니라 엄마 생활에 대한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의 대답은 어휴, 뭘 대충 김치에 먹지. 이제 황혼의 지혜를 배운 여러분의 대답은 달라져야 합니다. 엄마 뭐 드세요? 엄마 요즘 요리 학원 다니는 거 알지? 오늘은 김치찜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하고 파티했단다. 레시피 알려줄까? 자, 보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자식의 걱정을 나의 즐거운 정보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당당한 정보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잘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특히 자녀들이 강제 요양원 입소 등 부모님의 삶의 형태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하지만 존중이 담긴 황혼의 독립선언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더 이상 신경 쓰기가.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내가 설계할 권리가 있어. 너희의 선택이 아닌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렴. 그것이 진정한 효도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단호함과 존중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경계는 곧 존중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원칙 3. 통찰의 원칙.
즉 돈과 건강에 대해 침묵하라. 노년기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90%는 이 두 가지 주제에서 발생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부모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재정적 짐을 물려주지 않으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자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것은 자식에게 노년에 돌봐야 할 무거운 부채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등 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는 가장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소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자식에게 자주 알리는 것은 걱정을 넘어 정서적 보험을 들려는 것입니다. 자식의 걱정을 유도하여 관심을 받으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연락할 때는 나 아파 죽겠다가 아니라 요즘 건강관리 차원에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와 같이 주도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나 약해라는 메시지를 주지 마십시오. 부모의 약함은 자식에게 영원한 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산은 끝까지 독립적이었던 부모의 강인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황혼의 지혜의 3가지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1. 감정적 독립. 즉 나의 행복이 최고의 효도다. 2. 경계 설정 거절, 즉 지혜로 관계의 선을 그어라. 3. 침묵의 유산. 즉 돈과 건강 이야기는 현명하게 다뤄라.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길고 자유로운 제2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황혼의 지혜 노트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을 첫 페이지에 적으십시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걱정이 아닌 나의 존중 속에서 자유롭게 살 것이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독립선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